네, 여러분 2025년, 26년 경제를 판가름질 2025년까지의 경제와 26년 경제 이후의 경제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말 그대로의 혁명적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 혁명적 순간은 바로 다름 아닌 화폐혁명입니다. 과거의 화폐혁명의 역사를 가볍게만 간추려 본다면 어쩌면 영국에서 금을 가지고 거래를 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금 세공업자에게 찾아가서 금 좀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맡겨놨다가 금 세공업자가 금 보관하고 있다라고 증서를 써주죠. 그 증서가 골드스미스 노트라고 하고 그 골드스미스 노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증서에 따르면 당신은 이만큼 금을 보유하고 있고 당신이 요구할 때 즉각 여러분께 금을 되돌려 주겠습니다 라는 증서예요. 근데 이 증서를 가지고 다니다가 어떤 거래를 하고 싶어져요. 시장을 갔는데 돼지가 10마리 있는 거예요. 돼지 10마리 내가 사서 키우고 싶어 하면서 돼지 10마리를 삽니다. 그때 그 말을 다시 가져오기 그러니까 금 보관 증서를 보여주면서 이거 있으면 금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걸로 거래하시죠 하고서 거래가 성립이 됩니다. 그렇게 금 보관 증서를 융통시키면서 이 금 보관 증서가 현재 지폐가 됩니다. 그리고 금 보관 증서를 발행했던 금 세공업자가 지금의 은행이 됩니다. 이게 바로 화폐혁명이었어요. 지금도 거의 그것보다 더 상황을 뛰어넘는 화폐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단 영국 파운드화 지폐를 보시면 이런 문구가 쓰여 있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Promise to pay the bearer 5 pounds on demand. 이 bearer는 소지자를 뜻합니다. 이걸 소지하고 있는 사람한테 요구하는 즉시 5파운드를 즉각 제공해야 된다. 이 금 보관 증서에 쓰여 있던 문구예요. 지폐에는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이 금 보관 증서의 역사적 흔적이 아직도 영국 파운드화에는 남아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도대체 스테이블 코인 뭡니까? 스테이블 코인 정말 그렇게 혁명적입니까? 저 그러면 비트코인도 투자했었고 이더리움도 투자했었고 스테이블 코인도 투자해야겠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찬물을 끼얹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스테이블 코인은 투자 대상이 아니에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투자 대상이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비트코인이나 다 자산인 거예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자산이 아니라 화폐인 것이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후 비트코인으로 거래하면 어떨까? 이걸 화폐로 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적용해 보려고 하니까 화폐로서 충족될 속성 하나가 부재한 거예요. 그 한 가지는 바로 불안정성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거래하긴 참 어려워요. 우리 PD님 내일 비트코인 오를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오를 것 같아요? 저는 내일은 떨어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둘 간에 비트코인으로 거래가 가능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락이 심하니까 서로마다 입장 차이가 있으니까 거래로서 온당하지 않아요. 그럼 정말 거래가 가능한 디지털 화폐를 만들자 하고 고민한 것이 스테이블 코인인 거예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 기업이 만들자. 스테이블 코인. 아니다.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잖아. 중앙은행이 화폐를 만들자. 그게 CBDC. CBDC의 C는 Central, B는 Bank. 중앙은행인 거. 이제 어렵지 않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자산인 것이고 스테이블 코인과 CBDC는 화폐인 것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십니다.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더 추가적으로 이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드리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가운데 코인 발행업자가 있는데 코인 구매자가 코인을 요구하면 코인을 발행해 주죠. 근데 그 코인을 요구할 때마다 현금을 주는 거예요. 1대1로 교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무조건 1달러라고요. 어제도 1달러, 오늘도 1달러, 내일도 1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투자합니까? 무조건 1달러인데 화폐라고요. 1,000원짜리로 바꿔요. 10,000원짜리를 1,000원짜리 10개로 바꿔요. 그게 투자입니까? 같다고요. 화폐의 개념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투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근데 금융혁명의 개념이에요. 물론 투자처도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코인을 발행해주면 코인 구매자는 그 코인을 활용합니다. 예를 들면 삼성그룹이 있어요. 삼성전기가 한국에 있고 삼성전자 미국 법인이 있어요. 그러면 미국으로 수출을 하죠. 그럼 삼성전기는 시중은행에게 송금을 요청, 국제지급결제은행을 거치고 그리고 미국 시중은행을 거쳐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다 수수료를 떼네? 뭐 길게는 2박 3일이나 걸리네? 이거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면 수수료 0원인데? 즉각 공급이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룹사 내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하자 라는 움직임을 실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룹사 내에서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앞단에 있는 수많은 공급업체들, 이 밸류체인 전반이 같이 파트너 기업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자. 그럼 서로 좋은 거예요. 서로 수수료 절감하니까. 그 나쁠 게 없는 겁니다. 일단 코인 구매자는. 그런데 코인 발행업자는 뭐가 좋습니까? 그냥 현금을 바꾸는 건데요. 근데 현금을 받아서 뭐 합니까? 국채를 매입합니다. 근데 국채 수익률이 예를 들어 4%예요. 그럼 안정적으로 국채 수입을 영위할 수 있어요. 마치 지금 은행이 저축자로부터 저축을 받아서 저축금리 2% 주고 그 저축액을 가지고 6%로 대출해줘서 4%포인트의 차이, 이자 수익을 영위하는 것처럼 현금을 수취한 다음에 미국채를 매입하는 것은 국채 수익률만큼의 수익을 영위할 수 있다. 똑같은 겁니다. 현재 이 은행을 대체하는 겁니다. 금융혁명이죠. 은행을 대체한다는 거. 은행들 입장에서 긴장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코인 발행업자는 좋은 거예요. 마지막 이 3자 간의 역할놀이를 할 때 구매자 좋고 발행업자 좋은데 국채 매도자는 좋은가? 미국 재무부는 좋은가? 미국 재무부 좋죠. 왜요? 국채를 매입해 준다는데 왜 싫겠습니까? 국채를 적극적으로 매입해 주는 장치를 마련한다. 당연히 좋죠. 그러니까 모두가 윈윈윈인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할 겁니다. 이 얘기까지는 제가 2021년 경제전망서에 했습니다. 정말 그대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라고 이번 2026년 경제전망에 표현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2026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 스테이블 코인에 사활을 걸고 엄청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그런 겁니다. 왜 스테이블 코인에 트럼프가 진심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 파악하시면 훨씬 더 이 그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만성 재정적자국이에요. 그 재정적자국인데 보시는 것처럼 22년, 23년 금리 인상기 때 순이자 지출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럼 이렇게 금리가 높고 순이자 지출 규모도 너무 많아서 방위비 지출을 넘어선 수준으로 이자 지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하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채를 또 추가적으로 발행하면 그 이자 지출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낮아지지 않은 상황 하에서 이자 지출을 어떻게 해요? 더군다나 국채를 발행하는데 OBBBA법을 통과시키고 국채 한도를 부채 한도를 끌어올린 다음에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놨는데 근데 국채 발행을 해도 매입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큰 우려가 있는 거죠. 자, 바로 이겁니다. 26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국채 발행에 적극적일 겁니다. 그 국채 발행을 적극적으로 하는데 매입처가 없다. 그럼 힘든데 실제 보시는 것처럼 중국이 미 국채를 보유한 1위국이었다가 2위국으로 전락했어요. 그 중국이라는 큰 손이 미국 국채를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 국채 매각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국채를 계속 줄여나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와중에 국채 매도를 한다면 대량의 국채 매도를 한다면 국채 금리는 또 튀겠죠. 국채 시장 발작이 있겠죠. 그러니까 국채 발행할 만한 마이너스 통장은 만들었지만 국채 발행할 때마다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국채 시장 발작이 있을 수 있으니 국채 매입처를 충분히 확보해야겠구나. 바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들이 국채 매입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겠구나. 그게 바로 첫 번째 이유입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의 진심인 이유,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 전쟁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이걸 제가 전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이네? 근데 이 적극적인 움직임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하다 보면 은행을 패싱하는 일들이 있겠네? 은행을 패싱한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행을 패싱한다. 그럼 은행들은 어떻게 해요? 은행들은 안 되죠. 은행들 망하게 해요? 미국의 은행이 10,000개가 넘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미국의 GSIB라고 하는 Globally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그러니까 BIS라는 국제기구가 1년에 한 번씩 11월이 되면 GSIB 40대 은행을 선정합니다. 그 40대, 세계에서 가장 시스테미컬리 중요한 이 40대 은행 중에 30개가 미국 은행이에요. 근데 그 미국의 30개 은행들이 안 되겠다, 우리 패싱 당하겠다, 우리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자. 그럼 JP모건도, 시티뱅크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웰스파고도 각각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면 강력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은행의 공동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자. 합작법인을 만들고 공동 지분으로, 그리고 공동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자. 그러면 우리도 은행망을 이용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할 수 있으니까
똑같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해주고 오히려 우리가 더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 않느냐. 저의 의견은 어쩌면 미국 GSIB 은행 공동망의 스테이블 코인이 결과적으로는 장악력을 충분히 내보이지 않을까. 스테이블 코인 전체 AUM 규모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에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은행이 이기나 테더가 이기나 뭐 서클이 이기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물안금이에요. 그냥 너도 나도 스테이블 코인 많이 발행하면 돼요. 너도 나도 많이 발행하고 너도 나도 많이 미 국채를 매입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26년 11월까지는 너도 나도 발행할 수 있게 스테이블 코인을 더 장려할 거라는 거예요. 서로 싸워라. 전쟁을 일으켜라. 그래야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많아지고 그래야 미 국채 매입이 많아지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간 선거가 끝나면 스테이블 코인 내에서도 패권을 장악하는 그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때는 GSIB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스테이블 코인 전쟁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국채 매입처로서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에 이렇게 진심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역시 지정학적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 계속 드리고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제가 2021년 전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각축전이었어요. 근데 왜 최근 들어 트럼프 행정부가 이걸 중심에 갖고 왔을까? 왜 여러분들이 스테이블 코인에 이렇게 관심 갖기 시작하셨을까요? 트럼프 행정부가 여기에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그 진심인 이유 두 번째가 바로 중국이 위안화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뺏기 위한 행보를 가져가고 있다. 저도 제 생애 동안 중국 위안화가 이 달러 기축통화의 지위를 뺏을 거라고 그걸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외환시장 내에서 위안화 비중을 보면 상대적으로 강하죠. 굉장히 강하죠. 이게 위협적이죠. 맞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기에 위안화가 이렇게 싹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이걸 내가 잘라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기에 충분하죠. 예, 그런 겁니다. 25년 기준으로는 이 비중이 제가 보기에 한 14% 정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안 되겠다. 미리 싹을 잘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중국이 정말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한 야욕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살피고 있는데 예를 들면 미국, 유럽, 이 서방 강국이 구축해놓은 스위프트망, 우리 걸로 만들자. 우리의 또 다른 결제망을 만들자. 중국 결제망을 만듭니다. 또 세계 주요국들과 적극적으로 통화 스와프를 체결합니다. 그만큼 중국 통화 의존적인 국가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 세계 최대 수출국이죠. 세계 최대 수출국 교육국이죠. 그리고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에요. 과거에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그 배경, 페트로달러가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 중동 산유국들한테 우리가 원유 이만큼 사주지 최대 원유 수입국 아니겠어? 그러니까 달러로 결제하자 그냥. 그럼 많이 사줄게. 이렇게 딜을 치는 거죠. 그게 하나의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배경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위안화가 지금은 사실 중국이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내가 제일 많이 원유 수입하고 있는데 왜 아직도 달러로 결제해? 위안화로 결제, 페트로 위안 시대가 조금씩 열립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위안화로 결제를 하도록 하자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외환시장 내 지급결제 통화로서 위안화의 비중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또 다음 한 가지는 뭐냐면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의 양상에서 한번 트럼프 행정부가 당황한 적이 있었죠. 왜냐하면 중국의 히토류 공급 차단이라는 카드. 근데 히토류 공급 차단을 어떻게 했냐면 이게 공급 제약 대책이에요. 공급 제약 대책이 뭐냐면 2019년에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했었던 반도체 3대 소재 공급 차단. 이것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게 뭐냐면 허가제인 겁니다. 허가제. 그 허가제는 뭐냐면 나 히토류 필요해요. 그러면 이거 써서 이 히토류는 이런 용도로 쓸 거고 이거는 어디에 공급할 거고 이런 걸 구체적으로 써서 제출해 주세요. 이게 히토류 허가제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걸 쓸 때 결제 통화는 위안화로 하게 해주세요.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적어 놓으면
허가해 줄게요 라는 식으로 실제 세계 자원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 지위를 갖고 있는 영역에서 이 원자재, 자원이나 뭐 히토류 등의 니켈, 뭐 구리, 알루미늄 이런 각종 원자재, 철, 비철, 금속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제약 장치를 둠으로써 위안화를 결제하게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바로 CBDC의 등장이죠. CBDC로 이미 중국은 공무원 월급도 주고 편의점에서 거래도 하고 지하철 요금도 결제하고 이렇게 통용하고 있는데, 근데 세계 주요국들아 CBDC로 결제하라. 1대1로 사업 참여하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크립토 위크 기간 동안 지니어스 액트 통과하는데 그때 3법에 통과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티 CBDC예요. 왜냐하면 미국 기업들도 일부 미국 CBDC로 무역 결제를 해오던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CBDC로 결제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는 법적 기반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걸 계기로 CBDC와 싸우고 중국 위안화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싹을 자르고 스테이블 코인을 확산하겠다라는 과정인 겁니다.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확산한다면 오히려 전 세계 패권 통화로 모든 나라가 자국 통화를 잃고 달러를 사용하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겠죠. 이미 세계 주요 신흥국들은 특히 인플레가 심각한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많은 사람들이 월급 받잖아요. 그럼 오늘 이 100만 원으로 빵 100개 살 수 있었는데 내일은 90개 살 수 있고 그 다음 날은 80개 살 수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국 통화가 불안정하니까 굳이 자국 통화보다는 달러를 갖고 있는 게 유리해요. 월급 받자마자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계 주요국들이 통화 잠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국 통화는 사라지고 점차 모두가 달러를 쓰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의 화폐를 이용해서 달러가 세계 통화를 잠식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그런 움직임 속에서 당연히 한국 원화도 잠식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막아야겠죠. 이걸 막지 않으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다 이용한다. 그러면 가장 극단적으로는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흔들려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이 있는데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이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못 줘요. 통화 정책에 영향이 별로 없어요. 이게 바로 통화 주권을 잃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그걸 통해서 적어도 준비는 해야 된다. 가끔 많은 분들이 뭐 그래도 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 쓰지 누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쓰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GDP에서 소비만 60%예요. 민간 소비만. 정부 지출이 5%예요. 그리고 민간 투자, 공공 투자 합해서 20%예요. 여기까지가 내수입니다. 적어도 7, 80%가 내수예요. 내수. 내수 용도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환경 만들 수 있잖아요. 물론 외수는 수출입 같은 경우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어쩔 수 없이 이용하게 될지라도 분명히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통화 주권을 지키고 상대국들이 다른 나라들이 통화 잠식을 당하는 동안 우리는 대응할 만한 여력이 생기는 것이다. 적어도 트럼프 행정부와 싸울 때 저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2026년에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하라. 그러면 관세율 낮춰줄게. 라는 요구를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래야만 트럼프 행정부는 더 많은 국채 발행이 가능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우리의 카드가 있을 때 협상력이 있는 것이다. 한미 무역 협상할 때 우리 마스가 조선업 있고 자동차 산업 있고 반도체 산업이 있으니까 물론 그 산업, 그 강점마저 없으면 더 좋은 조건으로 협상하기 어렵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만의 카드가 있어야만 대응할 능력이 있다. 통화 잠식을 막고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적 드라이브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